자, 그러면 저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왔어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일부분만 출력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컬럼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값들을 저장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서 썼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과 열의 개수를 찾자라고 하는 거는 이건 별게 아니고요. 팁스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죠. 팁스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고, 속성들 중에서 쉐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찾자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럼 뭘 보여줘요? 244, 7. 앞에 있는 244가 뭐예요? 이게 행의 개수. 뒤쪽에 있는 7이 그 컬럼의 개수. 아까 컬럼 우리 7개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보면 이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이 튜플을 줘요. 숫자 두 개로 이루어진 튜플을 주는데 첫 번째가 행의 개수, 두 번째가 열의 개수를 그 튜플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렇게만 하는 걸 원했던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조금 더 어, 좀 사용자 친화적으로 프린트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뭐 행의 개수는 이렇게 하면 행의 개수만 따로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팁스의 쉐입에서 쉐입이 뭐라 그랬어요? 튜플이라 그랬죠. 튜플의 첫 번째 원소 꺼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덱스 0만. 튜플과 리스트, 인덱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열의 개수 출력하려면, 죄송합니다. 여기 쉼표 들어가야 되죠. 쉼표 들어가야 돼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의 쉐입을 찾고, 쉐입의 인덱스 1번이 열의 개수죠. 튜플이잖아요, 튜플. 원소 두 개를 갖는, 숫자 두 개를 갖는 튜플이니까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첫 번째에서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자, 두 번째, 컬럼 이름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속성, 뭘 사용하면 돼요? 컬럼즈, 컬럼즈. 컬럼즈는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예요. 인덱스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인데 그 인덱스가 저장하고 있는 거는 배열을 저장하고 있어요. 일곱 개의 문자열을 원소로 갖는 배열을 저장하고 있죠. 이게 컬럼 이름이에요.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씩 출력한다 그러면 컬럼 이름들을 하나씩 출력한다 그러면 얘가 리스트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컬럼 이름들의 배열을 저장하고 있어요. 컬럼 이름들의 배열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만 쓸 수 있어요. 어, 컬럼의 첫 글자 C라고 할 때요. in tips.columns 프린트 이렇게 합니다. 이제 7개의 컬럼 이름을 한 줄씩 출력한 거예요. 팁스.컬럼은 이렇게 7개의 컬럼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겠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토탈 빌, 요게 변수 C, 그 값을 출력하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팁, 그걸 출력하고요. 세 번째 원소는 성별 출력하고, 네 번째 원소는 흡연 여부 출력하고, 다섯 번째는 요일, 일곱 번째는 시간, 일곱 번째는 인원수. 이렇게 해서 7개의 컬럼 이름들을 출력할 수 있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반복문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컬럼 이름들을 가지고서 반복문 사용이 가능하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 반복문 사용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뭐처럼 보여요? 배열처럼 보이잖아요. 리스트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배열이나 리스트는 반복문에서 쓸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까지 된 것 같고요. 그렇죠? 두 번째 문제까지 된 거. 세 번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여섯 개의 행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여섯 개. 네.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먼저 쓰시고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할 텐데, ILOC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끝에서 여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출력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헤드는 앞에서, 그 다음에 끝에서는 테일이 꼬리죠. 자, 그런데 기본값이 몇 개예요? 기본값은 다섯 개. 끝에 있는 다섯 개의 행만 출력을 하는 거예요. 여섯 개를 출력하겠다라고 하시면 n 값을 6으로 주시면 되죠. 어때요? 위쪽에 출력한 내용하고 아래쪽에 출력한 내용하고 똑같죠. 그쵸? 그래서 ILC라고 하는 거를 몰라도 헤드나 테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헤드는 머리란 뜻이니까 앞에서 테일은 꼬리란 뜻이니까 뒤에서 그래서 앞에서 몇 개, 뒤에서 몇 개 행들을 선택을 하시려면 헤드와 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테일을 출력해 본 이유는요. 출력해 본 이유는 각각의 컬럼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헤드에서 봤을 때 앞에서 다섯 개만 출력을 해봤을 때 성별에는 여성과 남성이 섞여 있는 거는 봤는데 스모커 흡연 여부 부분에는 노라고 하는 문자열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데이에도 sun이라고 하는 문자열만 있었고 타임에는 디너만 있었잖아요. 그럼 음, 흡연 여부와 요일과 시간이라고 하는 컬럼에 다른 어떤 값들이 또 있을까? 그러니까 앞에서 보지 말고 뒤쪽에서 보면 또 다른 값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뒤쪽에서 본 거예요. 뒤쪽에서 이렇게 봤더니 성별은 female, male, 남성, 여성 이렇게 있고 스모커는 no만 있는 게 아니라 yes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요일에는 아까는 sunday만 보였었죠. saturday란 뜻일 거고 그러니까 Thursday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역시나 디너밖에는 안 보이네요. 디너밖에는 안 보이고 런치가 있는지 없는지 뭐 아니면 아침은 있는지 없는지는 끝에서 여섯 개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어떤 값들이 있는지는. 어쨌든 이렇게 다른 값들이 더 보인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을 건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부 다 출력해서 우리가 행들을 뭐 244개의 행을 전부 다 눈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부분만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아,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예상해 보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하는 이유도 아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다만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에 잘못된 값은 들어가 있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 물론 하나씩 다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코드로 만들어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앞에서, 뒤에서 뭐 10개씩만 출력해 본다거나, 그러면서 어떤 값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됐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요약 정보라고 했죠. 요약 정보라고 했는데 인포를 보단 얘기였어요. 인포. 음. 인포가 정보란 뜻이잖아요. 정보, 인포메이션. 우선 팁스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다. 그다음에 레인지 인덱스, 행을 의미합니다. 행에 있는 인덱스가 244개고
0부터 243번까지 인덱스가 있다. 그러니까 총 244개죠. 그 다음에 컬럼은 7개의 컬럼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컬럼 번호들. 7개의 컬럼이기 때문에 컬럼 번호도 0번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 다음에 컬럼의 이름, 토탈 빌부터 사이즈까지 컬럼 이름들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를 보시면 모든 컬럼이 전부 다 244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은 비어있는 값이 하나도 없어요. 음. 이런 것도 데이터 프레임 탐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디선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뭐 크롤링을 하든, 뭐 아니면 공공 데이터에서 가져오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봤는데, 널이 굉장히 많다. 어, 뭐 예를 들어서 흡연 여부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여기는 널이 아닌 값이 10개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런 컬럼은 다른 컬럼들과 함께 사용되기는 좀 힘들죠. 거기를 채워 넣거나, 비어있는 값들을 어떤 다른 자료들을 이용해서 채워 넣거나, 아니면 그 컬럼은 제외를 시키거나,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널이 아닌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 되게 중요한 작업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플롯, 실수라는 거고요. 인트, 정수라는 뜻이고, 카테고리라고 돼 있죠. 범주, 우리말로는 범주. 그러니까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열들이 어, 뭐 예를 들면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성별 컬럼에 아무 문자열이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카테고리만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카테고리만 들어갈 수 있는 컬럼이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컬럼이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거죠. 성별과 흡연 여부와 요일과 시간이라고 하는 네 개의 컬럼은 카테고리를 갖는 컬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쪽에서 카테고리 컬럼의 빈도수 찾아보자 뭐 이런 거 문제로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어떤 컬럼이 카테고리인지 이런 것들을 찾을 거잖아요. 음. 그래서 카테고리 컬럼이 4개가 있고, 실수 컬럼이 2개가 있고, 인트 컬럼이 하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전부 7개의 컬럼이 있고, 데이터 프레임이 사용하는 메모리 양은 7.4KB 를 사용하고 있다. 어, 라는 정보들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약 정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메서드 사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출력이 됐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어,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널이 아닌데 몇 개가 있는지, 널이 많은지 적은지, 카테고리인지 정수인지 뭐 이런 것들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인포까지 살펴봤고 숫자 타입 변수들 그러니까 숫자 타입이니까 실수 타입이나 정수 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 타입이나 정수 타입들의 기술 통계량이라고 했죠. 기술 통계량이라고 하면 평균, 뭐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과 같은 것들을 기술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 통계량은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요약 정보라고 하죠. 데이터 프레임, 요약 정보. 기술 통계량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널이 아닌 자료의 개수, 뭐 합계, 평균, 뭐 최소값,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이 기술 통계량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술 통계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그냥 팁스. describe만 하시면 돼요. describe. describe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기술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술하다. 기술하다. 뭔가를 설명하다. 설명하다. 그래서 describe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호출하는 메서드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호출하는 메서드고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컬럼에 대해서 보여주진 않습니다. 어, 문자열로 되어져 있는 컬럼에 대해서 합계나 평균, 표준 편차라고 하는 의미가 없죠. 어,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도 문자열에 대해서는 그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보여주냐면 숫자 타입의 변수들만 보여줍니다. 영수증 금액은 244개가 여기 카운트. 카운트가 널이 아닌 자료의 개수. 민, 평균이고요. STD는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고요. MIN, 미는 최소값이란 뜻이고, 맥스는 최대값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1, 4분이 중앙, 그 다음에 3, 4분이 값들을 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 영수증 금액은 널이 아닌 게 244개, 그 다음에 그 팁도 244개, 사이즈도 244개. 그러니까 세 개의 컬럼 모두 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수증 금액의 평균은 19.78달러라고 되어져 있어요. 최소값은 3.07달러, 최대값은 50달러, 50.8달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3달러에서부터 50달러까지 분포하는데 평균은 19달러. 그 다음에 중앙값을 보면 중앙값은 17.79달러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어,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떤 식당인지 모르겠지만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7.19달러를 사용을 하는구나.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은 50달러를 사용했구나. 정말 최소한으로 식사를 한 사람은 3달러짜리 식사도 했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팁. 팁은 평균이 2.99, 거의 한 3달러 정도가 평균인 것 같죠. 최소값은 1달러, 최대값은 10달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위값이 2.9달러. 그래서 중앙값하고요. 중앙값하고 평균값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죠. 어, 영수증 금액 같은 경우는요.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조금 높아요. 한 2달러 정도가 더 높죠. 그죠? 이건 왜 그럴까요? 분산이 커요. 이 최대값 50달러. 이 사람이 평균을 높여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면, 음? 뭐 대다수의 학생들이 뭐 50점을 받는데 한 학생이 100점을 받아버리면 그 학생이 그 반의 평균 점수를 높여주잖아요. 그죠? 그럼 중앙값하고 평균 점수가 차이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중앙값은 말 그대로 정말로 딱 정렬을 했을 때 244개의 데이터잖아요. 244개의 데이터니까 딱 절반이면 122잖아요. 122번째, 짝수번째니까 사실은 그 가운데 두 개 값을 선택해서 평균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냥 뭐 대략적으로 122번째, 여기가 가운데고 그 가운데에 있는 영수증 금액은 17.79달러다라는 얘기고, 이것보다 평균이 2달러 정도가 더 높은 이유는 최대값이 최대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가 평균값을 좀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숫자만 보고서도. 반면에 팁은 최소값 1달러고 최대값이 10달러고 중앙값이 2.9달러인데
평균값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뭐 고르게 뭐 요렇게 분포한다거나 뭐 그런 분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팁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사이즈는 식사한 인원인데 최소값은 1, 그러니까 혼자 식사를 했다는 얘기겠죠. 최대값은 6, 6명까지 식사를 했다는 얘기고요. 평균값은 2.56, 평균적으로는 2.5명이 식사를 한다는 뜻이고, 중간값은 2명. 그러니까 2명이서 식사하는 게 제일 많은 거죠. 네. 이런 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요거를.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기술 통계량까지 봤고요. 기술 통계량까지 봤고, 카테고리 타입의 빈도수부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찾아라라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이 돼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네. 아, 이거는 그 제가 설명을 본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거 좀 보여드릴까요? 데이터셋 저희가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씨본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에서 예제 데이터셋 가지고 왔죠. 구글에서 씨본을 검색을 해보시면 모듈 이름, 패키지 이름 쓰시면 씨본이라고 보여줄 거예요. 그죠? 첫 번째로 아마 보여줄 겁니다. 통계, 그리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시각화라고 되어져 있죠. 시각화라고 되어 있고, 검색 있죠, 검색. 네, 검색에서 로드, 데이터, 셋. 이렇게 함수 이름 검색하세요. 함수 이름 검색하시면, 네, 이렇게 C본 모듈 안에 있는 로드 데이터 셋 이렇게 되어 있죠. 로드 데이터 셋. 어, 그 로드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이고, 그리고 여기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있죠. 네임. 우리 아까 네임에다 팁스를 줬잖아요. 팁스. 그죠? 이 네임은 CSV 파일의 파일 이름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그래서 확장자 CSV는 생략하고 파일 이름만 주면 그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실제로 데이터는 여기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GitHub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GitHub 들어가 보시면 뭐 이렇게 있죠. Save on 데이터. 어, 여기에 보시면 파일 이름 중에 팁스라고 있었던 거예요. 팁스. 이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이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설명 있죠. 여기 팁스, 링크 있죠. 링크 있죠. 그래서 링크 들어가요. 링크 들어가면 팁스에 대한 게 있죠. 여기 컬럼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있어요. 컬럼에 대한 설명들이 팁 달러고 빌 달러고 성별이고 그 다음에 어, 흡연자냐 아니냐 데이는 요일이고 파티의 사이즈라고 돼 있죠. 파티 사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파티 원이라고 파티 뭐 이렇게 할 텐데 동료 그죠? 그러니까 같이 식사한 사람이란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볼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문서 보시는 연습들을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C본이라고 하는 거를 하니까 C본이라고 하는 모듈을 그 홈페이지를 찾아가고 그다음에 함수를 사용한 게 로드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으니까 로드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건지 찾아가 보고 그럼 걔가 어떤 CSV 파일을 읽었다 그러면 어딘가에는 그 CSV 파일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칼럼 이름들 출력했을 때 네.
나왔던 그게 요거요? 그러면 네네. 이게 리스트도 아니고 그럼 그냥 배열인 건가요? 원래, 정확하게는 인덱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예요. 인덱스라고 하는 클래스도 판다스에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인덱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배열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복문 안에서 이 인덱스 객체를 사용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열에서 원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주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마치 배열과 비슷한 녀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객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다스에서는 그 어떤 용어를 많이 사용하냐면 array, array like object라는 그 용어를, 그러니까 문서를 보다 보면 그 판다스나 넘파이의 그 문서들을 보다 보면 array like object라고 표현하는 그런 객체들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배열과 비슷하게 생긴 객체란 뜻이잖아요. 어,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도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객체, 그다음에 뭐 레인지 인덱스도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객체.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객체들의 특징은 for인에서 원소들을 하나씩 꺼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객체들인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어, 45분까지 줄까요? 네, 45분까지 주겠습니다.